네, 이번에 디스플레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이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 보급형 모델 출시 계획을 취소했다. 예, 엄청 제목으로만 따지면 엄청 긴데 예. 이걸 지난주에 썼나요? 자꾸 이번 주 하시고 월요일에 썼습니다. 폴드 폰이 있고 플립 폰이 있는데 예, 지금 이 기자가 쓴 거는 폴드 6의 보급형에 대해서 안 내놓기로 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 예, 예. 간단하게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는 그 G 플립 그리고 G 폴드 이렇게 두 종으로 폴더블 폰 신제품을 내놓다가 네. 올해는 그 G 폴드 6의 보급형 모델을 추가해서 네. 세 종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G 폴드 6 보급형 모델 출시 계획이 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요 근래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폴더블 폰 신제품 언팩 행사를 땡길 거고 네, 파리인가 어디서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종류도 전년 대비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관측 기사나 전망 기사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모델은 보급형 모델은 일단 안 나온다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될 그럼 것 왜 같습니다. 취소되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그 보급형 모델을 좀 더 얇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내놓았던 G 폴드 5 이 제품 접었을 때 두께가 네. 13.4mm였는데 접었을 때 두께가 1.4cm. 그 정도죠. 근데 그 중국 화웨이랑 그 샤오미가 내놓았던 그 같은 연도 작년에 내놨던 그 폴더블 제품 두께가 10에서 11mm 정도였습니다. 더 얇아요? 예. 오. 물론 내구성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좋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는 네. 그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더 혁신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구성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Z 폴드 6를 작년 모델보다는 좀 얇게 그리고 보급형 모델은 이것보다 더 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전자는 내구성도 뛰어나면서도 얇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였는데 네. 뭐 삼성전자 폴더블 폰 내구성 테스트 뭐 20만 원에 좀 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네. 테스트도 하고 방수 방진 기능 넣어 보니까 중국 폴더블 폰보다 그렇게 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놨을 경우에 차별화 요인이 부족했던 것 그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업황이 아직까지 안 좋은 점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업황이 나쁘면 이런 새로운 폼팩터 제품을 살려는 소비 성향이 약해지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 보급형 모델도 원래 처음에 물량이 많이 계획됐던 모델은 아니지만 이 나와서 팔리지 않으면은 또 시장에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 보급형 모델은 출시 계획을 지금 취소한 것 같습니다. 폴더폰 뭐 삼성에서 뭐 시장에서도 그렇고 잘 팔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폴더블 폰 시장이 판매되는 시장이 네. 제한돼 있긴 합니다. 이게 하이엔드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은 국가에서 지역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20% 이상 출하되는 지역은 미국, 유럽, 한국입니다. 그 나머지 이 뭐 중국 일부 있고 네. 한데 이 우리나라 시장이 작은데 네. 이 삼성 폴더블 폰을 사가는 소비자가 20%가 되는 겁니다. 작년 연간 그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이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600만 대였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대니까 네. 1.5% 수준. 얼마 안 되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예상이? 올해는 트렌드포스에서는 1,800만 대 예상했고 네. 다른 시장 조사 업체는 좀 더 많이 보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1,800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작년에는 1,600만 대에서 66%, 그러니까 1,000만 대 정도를 판매한 것이고 신제품과 레거시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제품도 작년에는 1,000만 대를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올해 1,800만 대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0%로 예상됐습니다. 1,080만 대.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늘지는 않고 않네. 예. 현상 유지 정도네요. 삼성전자 놓고 봤을 때 그렇고 다른 뭐 화웨이나 뭐 아너,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이 아마 작년 대비 올해는 한 200만 대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게 접는 폰, 예,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광고도 많이 했고 그때 그죠? 네, 그 중국 쪽 업체들이 삼성 따라 베끼게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있었고
그 얘기인즉슨 뭐 시장이 확 커질 것처럼 기대감을 부풀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팔리는 형국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올해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네. 6년째 되는데 벌써 6년이 됐어요. 예, 2019년에 첫 모델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폴드. 2019년에 왜 안 팔리는 거예요? 폴더폰. 이제 무겁기도 하고 네. 제품이 일단 무겁고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문제가 있는데 네. 여기 힌지가 있긴 한데 네. 힌지의 힘을 어떻게 가해졌을 경우에 이게 망가진다든지 그리고 커버 윈도로 쓰는 UTG 네. 이게 얇아서 잘 깨지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품은 무겁고 가격은 비싸고 내구성을 좀 걱정해. 물론 삼성케어 같은 뭐 세트 업체들이 그 보험 처리를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무겁고 비싸고 그리고 폴드 사용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품을 펼쳐야 이게 사용성이 이제 검증이 되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데 네. 펼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드를 들고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창 그걸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바깥에 있는 창만 쓰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폰보다 이게 사용폭이 좀 좁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양쪽에는 또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플립 모델은 뭐 여성들이 많이 소비하긴 하는데 배터리 수명 너무 이 제품이 작다 보니까 제품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 폴더폰이 전 세계 60% 이상이라고 예. 했는데 어디에서 많이 팔려요? 지금? 아까 그 20% 이상씩 팔리는 지역이라고 언급드렸던 미국, 유럽, 한국 다른 팔린다고 지역에서는 했고 많이 안 팔려요? 중국에서 좀 팔리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따로 집계한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근데 중국에서는 예. 삼성 그 바형 스마트폰 점유율은 1% 미만이긴 한데 예. 폴더블 폰은 여전히 10% 이상 오. 두 자릿수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물량은 얼마 안 되겠지만. 예, 물량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칠한 제품 출시하기도 합니다. 금색, 황금색. 예, 황금색 칠한 거를 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폴더블 폰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지금 출시 시기가 네. 어떤 그 3분기 초로 이게 약간 좀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중국 업체들은 아직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출하량이 확 늘어난 업체가 있기도 하고 왜냐면 물량이 일단 적으니까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연관으로 봤을 때 아직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네요. 예. 올해 그 뭐 이제 관심 뭐 이 폴더폰을 그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기적인 특성에 있어서 그것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올해 모델은 잘 파악이 안 됐고 네. 내년 모델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내년이라고 합니다. 하면 2025년에 나올 내년 여름에 나올. 예. 네. 어떤 게 바뀌어요? 갤럭시 G7 시리즈가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 작년까지는 그 폴더블 폰 UTG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네. 30 마이크로미터였다가 일단 내년에는 올해는 확실히 모르겠고 네. 내년에는 50 마이크로 내외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얇으니까 이게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기도 했고 네. 제조 원가도 문제가 네. 있었고 그래서 이게 두꺼워지는데 이 두꺼워지면은 곡률 반경도 약간 커지게 됩니다. 곡률 반경이 이게 얼마나 접을 수 있느냐인데 네. 작년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물방울 형태 힌지 적용하면서 곡률 반경이 그 이전에 1.4R에서 1.6R까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곡률 반경이 커지면은 주름을 더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작게. 그래서 근데 UTG 두께가 50 마이크로 정도 되면 더 벌어지겠네요. 예, 곡률 반경은 근데 그거를 밑에 물방울 형태 힌지로 흡수를 하게 되고 제품 내부에서는 이렇게 휘는데 그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밀착하는 형태 내부에서 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0 마이크로미터 UTG를 적용하게 되면 곡률 반경은 2.0보다는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힌지 구조는 내년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올해 물방울 형태 힌지는 작년에 나왔던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하드웨어적 부품 측면에서. 쪽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네. 외부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줄 거니까 그렇겠죠. 소비자들한테. 애플이 폴더폰 얘기 뭐 나올 거다. 폴더 기기. 예. 뭐 그거는 어떻게 좀 추가로 진전된 게 좀 있어요? 그 저희가 연초에 애플 그 폴더블 폰 또는 그 폴더블 아이패드 형태로 7인치에서 8인치 내외 정도 제품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뭐 계약 체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네. 추가로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는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물량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폴더블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고 대신 애플도
그 과거 20.25인치 하는 것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7, 8인치 모델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지금 아이폰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점점 중국 시장에서도 폴더블 폰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들이 일단 사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폼팩터 제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애플도 이 폴더블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잘 팔리면 좋죠. 그죠? 네,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만져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다 하신 거죠? 예. 네. 오늘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